너 문어발 대장 되다가 문어괴물 크라켄 되겠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메인으로는 옷을 뜨고 있는데 자랑 잠깐 하나 더 해야겠다. 왜 자꾸 내 뜨개에 누워.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산수를 못해가지고. 사람마다 각자 자기 작업 스타일이며 뭐 성향이며 이런 게 다 다른 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뜨개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나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자. 이거는 내가 억지 부리고 애쓴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다. 쉽지 않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왜냐? 나는 짱 세니까. 나는 짱 센 크라켄 대망이다. 영상은 아주 오랜만입니다. 지금 저희 고양이 똥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뜨개질하는 뭐 브이로그 같은 거, 팟캐스트 같은 거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것들 좀 수다 떨면서 보여드리는 이제 제가 최근에 좀 큰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래 이 뜨개라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그 여름 거 사실 지금 뭐 준비하기엔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도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 듣고 있는 숙제를 왜 이렇게 난리가 났지? 그 숙제를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름실은 좀 이제 멈춰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어발이 세기도 어려워요. 지금 이 메탈실로 뜨는 지비츠, 제가 이번에 지비츠를 떠봤는데 진짜 세상에 너무 예쁜 거예요. 미쳤나봐. 막 보면서도 미쳤나봐. 저 혼자 막 입 틀어막고 와 이거 지비츠 뭐야 이거 나 왜 이제 만들었지? 막 그러면서 떴거든요. 너무 예쁜데 이 지비츠라는 것을 좀 여러 개 떠서 주렁주렁 달아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지비츠를 이제 키링처럼 떠가지고 키링으로 달고 다녀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지비츠 만든 게 바다생물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막 불가사리랑 소라랑 조개랑 이런 것들을 떴는데 이거를 제가 요가 선생님한테 하나 드렸더니 머리핀 달면 너무 예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머리핀으로 달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머리핀으로도 몇 개 쓰고 키링으로도 몇 개 쓰고 그러면 너무 예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막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또 뭐 하나 실로 뜨고 있는 가방이고 그래서 저기 아저씨 잠깐 비켜봐 주시겠어요? 아저씨 그걸 가리면 제가 촬영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게 난리도 아니죠? 제가 이거를 문어발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제 뜨개 친구 한 명이 너 문어발 대장 되다가 문어괴물 크라켄 되겠다 이러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어발을 소개하는 이런 영상을 크라켄의 일기 그런 걸로 할까 봐요. 은근 마음에 들더라고요. 문어괴물.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 문어괴물 아시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뜨고 있어요. 일단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은 얘는 그 여름 라판룩의 대표실이죠. 모아나라는 실로 뜨고 있는 요 대바늘 헤링본 무늬인데 이게 조금 가방을 제가 최근에 도안 내고 하면서 떴을 때 이렇게 조그만 가방을 떴거든요. 근데 조그만 가방이 예뻐서 제가 갖고 싶어서 만들었던 건데 막상 조그만 걸 떠보니까 아 맞다 내가 보부상이었지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 지금 사는 데랑 생활 반경이 되게 거리가 넓어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이동 시간으로 써요. 그래서
거의 이제 지하철에서는 항상 뜨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이렇게 그냥 무한으로 쭉 올라가는 거 하나를 갖고 다녀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숙제같이 급하게 떠야 되는 것도 갖고 다녀야 되고, 아니면 이런 조그만 소품 뜨는 거는 실 용량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또 그런 재미로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뜨개를 최소 1개, 많으면 한 2~3개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이게 요런 마켓백 정도 크기는 돼야지 그게 들고 다녀지지. 그 손바닥만한 핸드백을 만들어 놨더니 제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이거 좀 비슷한 크기로, 길이는 조금 짧게, 이거만큼 길게 정사각형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아파서. 그래서 좀 직사각형, 예쁜 직사각형 비율로 해가지고 되게 큼직한 토트백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이렇게 끈이 양쪽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걸 토트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헤링본 무늬를 넣어가지고 좀 큼직하고 아주 실용적인 토트백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손가락이 부서지게 하고 있어요. 이게 모아나가 저는 되게 좋아하는 실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실인데 이거를 대부분은 코바늘로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바늘보다 대바늘이 훨씬 더 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는 거를 실현시키기에 좀 대바늘이 더 저한테는 수월해가지고 대바늘로 뜨개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바늘로 뜬 레퍼런스가 없었어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재밌는 도전 혹은 경험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뜨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3mm로 뜨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게 성글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짜 슈퍼파워 널손인데 이게 모아나라는 실 자체가 신축성이 그냥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괴롭히지 마.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까지 말했지? 어디까지 말했더라? 여튼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손이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널손이 된 이유가, 저는 손 아픈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뜨개를 진짜 길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작업 시간 자체가 되게 긴데, 왜냐면은 제가 어느 정도로 작업을 하냐면, 제가 사실 F5 작품을 많이 안 들고 와가지고 이 정도로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하루 일과가 뜨개질이랑 요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빼고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계속 뜨개를 하고 있거나 계산을 하고 있거나 스케치를 하고 있거나 디자인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풀로 하루를 다 갈아 넣는데, 그러려면은 손이 아파서는 이거를 이제 하루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널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손가락이 아프면은 작업을 이제 막 거의 7시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모아나 작업하는 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바늘 사이즈 자체는 3mm거든요. 3mm 되게 얇다, 막 얇은 편물이다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헤링본 대바늘 뜨기 무늬가 이렇게 2코를 모아 뜨는 거랑 덮어 씌우는 거랑 이게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업하던 그 장력으로 하시면은 손가락이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덮어 씌워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애초에 헤링본 뜨기는 편물 넓이 나오는 것보다 바늘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거든요. 왜냐면 느슨하게 뜰 수밖에 없어서. 근데 거기에서도 저는 더 느슨하게 떠야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가방이니까, 또 대바늘로 뜬다고 해도 가방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탄탄함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느슨하면 또 아예 그냥 거의 망사같이 돼버릴 테니까. 근데 헤링본 뜨기라는 거를 한다는 거는 좀 탄탄하고 도톰한 편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법이기도 한데, 이거를 뭐 완전 메쉬같이 만들어버리는 건 언밸런스인 거죠. 이 기법에 맞지 않는 그런 편물인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널손이라서 바늘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지만 실제로 편물이 작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하철용으로 요새 뜨고 있고, 왜냐면 좀 계산이 필요하거나 도안을 계속 봐야 되거나 도안이 없거나 하는 거는 지하철에서 뜨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지하철용 요즘 문어발이고요. 이 파우치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 뜨개 친구 진이가 만들어준 건데 그 진이라는 친구가 미싱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원단이랑 라벨을 고르는 이 눈썰미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인스타에 올리는 거 보면은 막 미싱하고 있는 그 작업실 같은 방도 막 사진 올려놓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마다 뜨개 모임을 하는데 그 뜨개 모임 할 때 이제 진이가 오면은 막 너 그건 또 뭐야? 그건 어디서 산 거야? 그거 산 거 링크 좀 보내줘. 이러면은 그냥 어느 날 막 몇 주 있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슥 주고 가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예쁘다고 제가 진짜 잘 쓴다고 칭찬해줬더니 저 자랑 잠깐 하나 더 해야겠다. 제가 너무 예쁘다고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뚝딱 만드냐 그랬더니 이 도시락 가방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귀엽죠? 이거는 뜨개 프로젝트 백으로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진짜 이렇게 누빔 천으로 된 거여가지고 진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리얼 피크닉 갈 때 도시락 넣어갖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제가 회사 다니는 중에 이 뜨개 모임을 했더라면 제 회사 도시락 가방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뜨고 있던 그 지비츠거든요? 이게 지비츠 보이나? 지비츠 들어갔던 것 중 하나인데 요거는 조개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그 시리즈가 다 그 바다 친구들, 바다 생명들 그런 것들로 시리즈를 해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이 지비츠를 제가 순간 접착제로 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뒷면이 이렇게 구슬로 되어 있는 지비츠들은 뒷면이 이렇게 단면이 일자로 평평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걸어 다녔을 때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붙여놨다가 그 끼우다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별가사리랑 몇 개 달아갖고 이거 키링으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약간 오반가 싶긴 한데 이렇게 초커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이게 되게 롱 넥클리스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그 메탈 실이 되게 히트잖아요, 요즘에. 근데 메탈 실이라는 걸 사가지고 가방을 떴을 때 이게 100%딱 그냥 실이 딱 떨어질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가지고 이게 짜투리 실이 분명 남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거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무료 도안으로 한번 뿌려볼까 준비 중인데 제가 사실 코바늘은 도안을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고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그게 걱정이라서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여튼 동영상을 팍팍 넣어가지고 한번 얘도 같이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 메인으로는 옷을 뜨고 있는데 옷을 떠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마. 이거는 비침무늬로 스와치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요새 포인텔이라고 그러나? 포인텔 나시 이런 거 막 핀터레스트에 엄청 나오는 거예요. 약간 레이스가 줄무늬로 이렇게 세로로 쭉쭉쭉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보고 포인텔 원단? 포인텔 나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침무늬인데 좀 이렇게 면적 대비를 큼직하게 줘가지고 좀 대비감을 준다 그래야 되나? 이게 평면 부분이 넓고 여기 비침무늬 부분이 좁고 이래가지고 그 약간 두 개의 원단을 잘라서 이어붙여가지고 꼬매서 만든 그런 아이렛 나시 같은 느낌으로 떠보려고 하고 있고 이거 실도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게 열메다리틀의 로리라는 실이거든요. 열메다리틀이 참 여름실을 잘 만들더라고요. 여기 보이려나? 놀이인데 이게 린넨이랑 코튼, 나일론 이렇게 섞여있는 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2합으로 뜨고 있고 여름 실이 조금 애매한 게 아무리 여름 소재 실이고 얇다고 해도 이거를 뜨면은 어느 정도 편물이 두께감이 생기니까 진짜 한여름에 입기는 애매한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사진만 보고는 구매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 스피닝 하는 모임이 있어요. 스피닝이라고 실 뽑는 모임이 있거든요. 그 실 뽑는 언니들이랑 같이 대관령에 MT를 갔다 왔는데 그 언니 중에 한 명이 이 놀이실로 튤리리 폴로를 뜨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미쳤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 튤리리 폴로가 되게 고슬고슬하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널손이기도 한데 좀 손땀도 커서 이게 여기가 좀 이렇게 막 되게 촘촘한 느낌은 아닌데 그 되게 가지런하게 뜨는 사람들은 보통 손땀이 조금 작고 고르고 예쁘더라고요. 그 언니가 되게 촘촘하고 엄청 가지런하고 정갈하고 예쁘게 뜨고 있었거든요. 반을 3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가 뜬 그 튤리리 폴로를 보고 아 이거는 진짜 막 더워 죽겠는 날 빼고는 여름에 입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감하게 질렀고요. 이거는 조금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약간 원피스 느낌 나는 그런 나시로 떠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스와치를 내고 있어요. 이게 무늬를 만드는 것도 막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튼 숫자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 비율도 생각해야 되고 정말 머리가 아픈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머리 아픈데 재밌게 머리 아픈 거? 그런 느낌이라 저는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준비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보여드리나? 이거는 니팅 차트라는 어플인데 여기다가 그냥 그 도트에다가 콕콕 아이고 기호를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만드는 거고 막 복사 붙여넣기 되고 그리고 이 기능으로 쓰고 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스와치 내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중인데 예쁜 나시로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중이고 언제 완성이 될지는 정말이지 미지수예요. 아저씨야! 아저씨야! 어? 아저씨야! 왜 그래? 응? 야, 아저씨야. 아저씨야. 왜 자꾸 내 뜨개에 누워? 어? 아저씨야. 내가 떠주는 모자는 쓰지도 않고. 아, 맞다. 모자도 떠야 되는데. 맹구뽕. 제 고양이가 이렇게 나대요. 뜨개만 꺼내놓으면은 내 거라고, 내가 들어놓는 거라고 막 쫓아와가지고 다 깔아뭉개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깔고 야, 네가 내 거에 누운 거야. 이 아저씨가 깔고 뭉개고 있는 거는 아저씨요. 야, 이놈의 짝새. 이것도 열매달 이틀 실이에요. 열매달 이틀이 여름실을 참 잘해요. 이거는 글로리라고 모달이 섞여있는 실인데 이게 진짜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저 만져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진짜 막 모달 중에서도 마이크로 모달이라고 해가지고 왜 막 그냥 마이크로 하이바 폴리 소재 섞인 거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막 모달 이불인데 엄청 싼 거예요. 지금 모달인데 요즘에도 진짜 유통 마진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좋은 모달을 소개하는 데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사갖고 한두 번 빨아보면은 되게 그 느낌이 안 나는 그런 모달 소재들도 있거든요. 그게 그 마이크로 모달이라고 모달 100%를 쓰면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모달이라는 게 천연섬유, 식물성 섬유니까 이게 합성 섬유가 안 들어가면은 조금 내구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썩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부드러움이 너무 생각보다 덜한 그런 소재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아쉬웠었는데 얘는 진짜 코튼이랑만 섞여 있어가지고 엄청 부드러워요. 이건 진짜 만져보시면은 엄청 만족감이 다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어떤 걸 뜨고 있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캡슐의 반팔인가 나신가 싶은 그런 느낌? 오프숄더인가 보트넥인가 싶은 그 중간 느낌? 이게 되게 어중간하죠? 어중간한데 그걸 살리는 느낌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그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가 오프숄더였는데 그 오프숄더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다른 오프숄더는 좀 어깨가 보통 이렇게 일자로 딱 잘라져 있는데 이거는 되게 보트넥을 오프숄더로 내린 것 같이 되게 요렇게 둥그런 쉐입이었는데 그게 저는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상복으로 입고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좀 큰 무리가 있으니까 일상복에 입을 수 있으면서 그때 뭐 제 추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옷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 했더라.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요렇게 입었을 때 이런 느낌, 뭐 사이즈 지금 일단 제 사이즈 치수 재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반팔이 아마 여기 끝에 팔에 어깨 윗부분만 살짝 가리는 정도가 돼 있고 밑에 겨드랑이 살짝 뚫려 있을 거고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좀 되게 짧은 반소매고 오프숄더까지는 아닌데 보트넥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과감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데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산수를 못 해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여튼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소개는 끝났으니까 얼른 작업을 해볼 건데 일단 뭐부터 하지? 저기 쪼꼬미들은 지하철용이니까 집에서는 좀 아껴두도록 하고 그 제가 요즘에 도안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뜨개질을 할 때 웬만하면 도안을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도안을 쓰면서 동시에 뜨개질을 해요. 도안을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저에 대해 알아가는 거죠. 왜냐면 저도 도안 쓰는 거를 직업으로 가져본 거는 지금이 난생 처음이니까 이게 막 어떤 게 나한테 맞고 뭐가 답이고 뭐가 효율이 좋고 이런 거는 저는 아직도 파악을 하는 중이거든요. 뭐지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 뜬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그때 가서 도안을 쓰는 것도 시도를 해보고 또 아예 도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써놓은 도안을 보고 작업을 하는 것도 해봤고 했는데 이게 다 약간씩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뭐든지 간에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안을 다 이제 맘에 들게 다 수정을 해가면서 뜨고 나가지고 도안을 쓰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요. 도안을 쓸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뜬 건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도안을 못 만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떠야 되더라고요. 마음에 들게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도안을 쓸 때 그 쓰는 과정 중에 또 이제 샘플을 또 떠야지 기억을 하고 안 그러면 못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만든 건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도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써놓은 도안 그대로 떠봤어요. 근데 이제 뜨는 과정 중에 저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못생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 사이즈로 하면은 비율이 예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그게 아닐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그 짬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도안을 다 써놓고 뜨는 것도 그런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도안을 쓰는 동시에 떠요. 도안을 먼저 써놓고 이제 스와치를 내고 계산을 한 다음에 좋아, 일단 목까지는 이 비율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캐스트온 하고서 길이 한번 대보고 한 줄 떠보고 길이 대보고 괜찮아? 그러면 일단 도안 쓰고 넘어가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기억도 하면서 기록도 하면서 뜨면서 중간에 생기는 수정사항도 바로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도안까지 제작을 생각하고 옷을 뜰 때는 이제는 아이패드랑 뜨개랑 동시에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못 떠요, 잘. 아예 그냥 저 혼자 좀 시원하게 카페 뜨게 한다 생각하고 할 때는 그냥 다 싸갖고 가서 해도 되는데 이제 뭐 밖에서 뜨개 친구 만나가지고 하거나 할 때는
이게 막 계산하거나 뭐 중간에 옮겨 적거나 할 때 저는 아예 대화에 끼질 못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좀 약간 뜨개 모임이 머쓱해지더라고요. 좀 그런 머쓱감이 저는 싫어가지고 이거는 최대한 집에서 다 작업을 하려고 하고 밖에 나갈 때 뜰 저런 문어발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문어발을 이렇게 막 많이 만드는 사람이 또 있겠죠? 저 말고 또 많겠죠? 네,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제 성향을 점점 더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그냥 뜨개라는 걸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막 그런 열등감에 막 또 휩싸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냥 제 스스로 하려고, 드는 생각은, 그리고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게 누구에게나 맞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뜨개라는 것도 뭐 한 가지 끝내고 차분하게 왜냐면 뜨개라는 게 뭐 얼마나 차분하게 마음을 고르는데 좋은 작업이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를 막 진짜 정신사납게 저처럼 막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건 또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정신사납게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종종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냥 느끼는 거는, 아, 이게 나한테 맞는다. 나는 이런 문어발이 잘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깨닫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집중력이 되게 짧고 굵거든요. 근데 이 짧고 굵은 게 그 다른 걸로 집중력을 전환을 하면은 또 고강도의 집중을 유지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공부랑 저는 이제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으니까 일반 학교 공부랑 미대 입시랑 이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미대 입시는 진짜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긴 시간을 공부를 그냥 하라 그러면 그건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림만 그리라고 해도 그것도 못 해요. 그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미술학원으로 이제 통학이라고 하나? 학원도? 여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술학원에서 또 4시간 빡세게 그리고 그리고 집에 오고 집에 와가지고 뭐 또 필요하면 조금 더 하고 공부할 거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고강도의 집중을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도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마다 각자 자기 작업 스타일이며 뭐 성향이며 이런 게 다 다른 게 재밌잖아요. 그게 각자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품을 좀 많이 중간중간에 뜨는 게 제가 아무리 집중을 해서 옷을 떠도 이게 3주 걸려서 뜰 옷을 일주일 만에 뜨진 못하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완성을 하고 싶어서 막 옷 뜨는 거 말고 다 미루고 막 요가도 빠지고 그래봤었는데 그런다고 되게 압도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작업 시간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야 그냥 짧게 집중력 흐트러지는 시간에 또 다른 집중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나한테는 맞는 작업 방식이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이게 뜨개를 하다 보면은 좀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 알아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재밌더라고요. 몰랐던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근데 또 문득 생각해보면 알고 있었거든요. 전 제가 집중을 그렇게 막 10시간씩 이렇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욕심을 부린 거죠. 막 이 작업하는 거를 빨리 끝내고 싶고 막 예쁜 거를 완성시키고 싶고 얼른 도안을 내고 싶고 하니까 막 한계를 물고 늘어지고 했는데 이게 제 주제를 깨달았어요, 요즘에는. 그냥 나는 그것보다 다른 작업 방식이 맞는 사람이다. 내가 아닌 나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자. 이거는 내가 억지 부리고 애쓴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사는 게. 그래서 요즘은 그냥 행복하게, 물론 행복하게 사는 가운데에도 어려움도 힘듦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재밌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까만 실로 뜨개를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힘드네요? 이거 까만뜨기 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까만색 되게 시크한 그런 여름 탑을 뜨고 싶었는데 보이질 않아요. 안경을 써도 불을 다 켜도 대낮에 불을 다 켜고 작업을 하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바늘에서 실이 이렇게 널널하게 도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추천 바늘보다 작은 사이즈를 쓰는 편인데 지금 이 글로리 실을 작업을 할 때 제가 타쿠미를 쓰거든요. 타쿠미에서 제일 작은 바늘이 3.25예요. 3.25로 뜨는데 제 평소 그 손땀으로 뜨면은 이게 여기 사이사이가 너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대한 손땀을 줄인다고 줄인 건데 또 이렇게 좀 구멍이 커가지고 이너로 뭘 입어야 되나 고민이긴 한데 여튼간에 그래서 평소 때보다 손땀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손이 아프다. 이게 무슨 맥락 없는 대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 글로리를 뜨고 있는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바늘도 제가 그 정착할 수 있는 그 극강의 바늘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바늘이 정말 100점짜리일까 막 그런 고민을 하고 막 후기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에 느낀 건데요. 이 글로리 이런 실을 뜨는 제 착붙 바늘이랑 저 모아나로 헤링본 뜨기를 하는 그 프로젝트의 착붙 바늘은 같은 거일 수가 없겠다가 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늘이 모든 프로젝트에 찰떡으로 맞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다양한 바늘을 갖춰놓고 있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옷을 뜰 때나 꽈배기나 무늬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할 때는 바늘이 뾰족한 게 제일 좋거든요. 바늘이 뾰족해야지 이렇게 코 집어 올려가지고 코수 늘리고 꼬아뜨고 뭐 덮어 씌우고 무늬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게 수월한데 이게 바늘이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저렇게 좀 탄탄해야 되는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바늘을 밀면은 이게 거의 진짜 고문 도구예요. 진짜 이렇게 탁 밀면 손가락이 엄청 아플 정도로 타쿠미가 엄청 단단하고 뾰족한 바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저 모아나를 이 타쿠미 바늘로 떠봤는데 진짜 눈물 났어요. 눈물을 머금고 떴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좀 그때그때 맞는 바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 스스로 좀 정보를 모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게 좀 정리가 되면 그거에 대한 좀 소개나 설명 그런 것도 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 게 참 많아요. 이렇게 백수 지금은 이제 저 스스로를 백수라고 부르지 않지만 백수 혹은 퇴사 후에 나는 엄청 그냥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물론 전에 회사 다녔을 때보다 심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긴 하지만 결코 이게 육체적으로 막 엄청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거를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완전 자리를 잡았다 이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에 막 쫓기듯이 그렇게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새삼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이게 작업도 하고 도안도 쓰고 그거 도안 쓴 것도 이제 파일로 만드는데 그 파일 만드는 그 작업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컴퓨터 작업을 잘 못하거든요. 컴퓨터로 편집 디자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툭딱툭딱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어버버버거리면서 해가지고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 만들면 상세 페이지 써야 되고 아니 상세 페이지 쓰기 전에 이제 뭐 사진 찍고 릴스 찍고 그거 편집하고
또 상세 페이지 만들고 또 상품 등록하고 또 다른 플랫폼도 갖다 올리고 또 팔리면 이제 팔리는 대로 좀 매출 정리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손이 엄청 많이 가고 머리도 많이 이제 굴려야 되고 시간도 많이 쓰이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왜냐? 나는 짱세니까. 나는 짱센 크라켄 대망이다.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별의 별소리가 다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어발을 뜨시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그 뜨개 관련해가지고 단톡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단톡 중에 하나가 고양이 집사님들이면서 뜨개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는 그런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한두 달에 한 번씩 함뜰을 여는데 제가 그 함뜰을 계속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 벌리고 욕심을 안 부리고 함뜰을 한번 하면 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성인 ADHD인지 물론 집중력을 한 군데 오랜 시간 발휘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 문어발 개수를 그냥 얌전히 한 2개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알 수 없지만 여튼간에 쉬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긴 해요. 결과가 좀 뜸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문어발에 대한 푸념이라도 수다 떨면서 기록하는 그런 아이고 나 지금 코 안 늘렸나봐. 어디서부터 안 늘렸지? 까매서 보이지가 않네. 일단 다 풀어야겠고요. 이런 부작용이 있네요. 이게 말을 하면서 뜨면은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뜨개 모임 할 때 이 코 늘리는 뜨개를 안 가지고 가요. 구나. 다행히 두 코만 풀르고 해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주간뜨개 이런 느낌으로 크라켄의 주간뜨개 이런 느낌으로 좀 종종 기록을 해서 보여드려야겠어요. 이게 안 그러면은 제 스스로도 나 일주일 동안 뭐 했지? 막 이런 현타를 느껴가지고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막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튼 좀 이게 약속을 해야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하겠죠? 약속을 안 하고도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약속을 해야 할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최소한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는 거 한번 싹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재밌으려나? 제가 좀 노잼인간이라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없으면 그냥 님 노잼이라 이거 말고 다른 컨셉으로 바꿔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 계속 삽질해요. 아니면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그런 거 알려주셔도 좋고 사실 찍어보고 싶은 영상도 너무 많거든요. 이 바늘별 특징이랑 좀 궁합 잘 맞는 실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좀 제가 뜨면서 느낀 거 공유하는 그런 영상도 꼭 해보고 싶고 또 코바늘 지금 제가 이거 지비츠 파츠 만드는 거 너무 재밌어서 코바늘도 이렇게 좀 무료 도안 몇 개 같이 공개하고 이러고 싶은데 코바늘을 제가 배울 때 되게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튜토리얼도 꼭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이게 코바늘을 처음에 배우면은 진짜 막 손이 고장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똥손이었나? 막 제가 이런 거 막 누구 알려드리고 그러면 난 진짜 막 손이 쓰레기인가 봐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코바늘이라는 게 그냥 그 손가락을 어떻게 놀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본능적으로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저는 진짜 제가 뜨개질을 한 10몇 년 한 다음에 그 코바늘 뜨개질을 했거든요? 근데 코바늘 뜨개질을 하는데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기 싫었어요. 막 왜 이렇게 내 손 고장났지? 진짜 짜증난다. 막 그러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냥 승질내는 애 앞에 와가지고 막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뭐 별거 없어. 이렇게 그냥 여러 차례 보여주시면서 손을 뭐 이렇게 해라. 각도를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벽을 한번 넣으면 되는데 그게 그냥 코바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짧은떼기, 사슬떼기, 긴떼기 이렇게만 보고서 이해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엔 되게 어려운 기법이었어요. 그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코바늘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실을 감고 돌려주세요 한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막 손가락을 좀 어떻게 움직이는 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번 드려보고 싶은 제 소망, 꿈과 희망이 있는데 이것도 찍어야 말이지. 이걸 또 꼭 찍어 올게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막 도저히 이게 우선순위가 막 정해지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이걸 하고 있는데 저것도 빨리 해치우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괜히 이 일을 자꾸 이것저것 버리다 보니까 완성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찹찹 정해가지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들고 나오고 계속 하고 뭐 그래 보도록 할게요. 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긴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재미가 없었으면 꼭 재미가 없었다고 얘기해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는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완성된 상태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모기는 그래도 아직 없는 것 같죠? 모기가 올 여름에는 맥을 못 추리고 안 나타나길 기대하고 전기세 조심하시고 민생 지원, 민생 소비 쿠폰 신청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